고영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실천 공약 5번째는요, 검수완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고 또 형법상의 간첩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정당에서 생각하지 못한 우리 그 공안검사만 한 28년 하고 검사장으로 퇴역한 우리의 그 고영주 대표가 이 점에 있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을 원상태의 우리 고유한 검찰의 기능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손해를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이 검수완박은요, 범죄 집단 민주당, 그리고 범죄인 간첩 문재인, 뭐 림종석, 그 다음에 노영민, 또 대통령 실장했던 또 정의용, 또 서훈, 박지원, 이런 그 범죄자들을 감방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부패한 그 국회라는 애들 수십 명들의 그 목줄을 살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문재인이가 사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무원 수사청가하죠. 자,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1급에 있는 놈은 따로 받고 7급 공무원은 따로 받습니까? 세무서에 돈 받아먹기가 상급보다는 하급직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쉽게 돈을 받아먹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계급이 높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계급이 낮으면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들에서 만약에 고발해서 들어가잖아요, 도로 검찰로 내려옵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를 만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에 있는 자들은요, 해먹으면 크게 해먹죠. 아주 끔찍하게 크게 해먹습니다. 뭐 보통 자신의 증손자 고손자들까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크게 먹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찰로 내려가요. 다시 와요. 가요. 다시 돌아와. 자,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도는 식으로 수사해서 결말이 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공수처 폐지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이건요, 금년도 2023년 12월 31일이 되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관이란 말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죠. 거짓된 표현이 이관입니다. 실제는 뭐죠? 대공수사권 폐지죠. 폐지. 없애버린 겁니다. 폐해서 그쳐서 그만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대공수사권 왜 막습니까? 왜 없애버립니까? 간첩들이 우글거리는 더불어민주당, 평양의 지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되려면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지만 국가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국회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니까 지금 넉넉고 손 다 놓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 병신처럼 붕어들 모양 거품거품하고 있으면 됩니까? 투쟁해야죠. 싸워야죠. 그리고 있던 간첩 다 잡아들여야죠. 그런데 지금 민노총의 조직국장 했던 자식 한두 놈하고, 그 다음에 저기 경남 창원에 했던 자통의 몇 명하고, 제주도에 했던 히어기어 몇 명하고 없어요. 응? 잡은 게 없어. 작년도 청주 지역에 F-35를 반대했던 그 청주 지역 간첩들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잡아들이면 뭐합니까? 민변 애들이 나서갖고 변론해주면서 점점 그 재판 기일을 끌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돼 있던 것도 전부 다 지금 풀려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공수사권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자, 이럴 때 국가정보기관의 원장, 차장, 국장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월급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지금. 하기사 인사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간첩 잡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간첩 잘 잡던 우리의 용맹스러운 후배들을 대구 경북 출신이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응? 그래 놓고 알아서 한대. 알아서 뭐를 해. 북한 애들 한번 만나봤나? 응? 그리고 간첩 잡겠다고 공작 계획서 이북 애들 직접 만나서 맞짱 뜨는 그런 거 해봤냔 말이야. 김규현 씨가 해봤겠어요? 아니면 현재 있는 차장이 해봤겠어요? 국장하고 있는 애들은 더 못 해봤겠지. 손금 없애갖고 그 자리에 올라간 애들이 태반이었는데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거 잘했던 현재도 생존해 계신 우리 살아있는 전설들이 있어요. 저 같은 놈은 그런 전설에 반열에 계시는 선배님들을 그 뒷발꿈치도 못 쫓아갈 놈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게 접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그 지혜를 배우고 경험을 배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은요 알아서 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외무고시 패스한 분이 국정원장으로 와 있어서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려대학교 무슨 영문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북한 애들 한 번도 안 만나본 그런 분이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차장하면서 알아서 한다니까 한번 두고 보죠. 얼마나 알아서 하는지. 과연 그렇게 허약한 조직 갖고 이런 간첩들 잡아내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지금 8월이니까 8월 갔다고 치고 그러면 9, 10, 11, 12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동안에 간첩 몇 마리나 잡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은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해도 될똥말똥인데 자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간첩이 북한 간첩만 있는 줄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에요. 미국 간첩도 있고 일본 간첩, 중국 간첩, 러시아 간첩,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간첩, 동남아시아 간첩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대사관에는요 외교부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산업자원부도 있고 또 무슨 뭐 식약청도 있고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 농림수산축산부도 있고 무관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교육부도 있고 심지어 일 안 하는 그 법무부 검사들도 나와 있고 또 입법관이라 해서 국회에서조차도 나와 있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국가에 대표하는 공직자랍시고 외교원에 나와 있는데요. 와 있다 보면 해외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통계적으로 봐도 법무부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비자 그 불법으로 도장 찍어줘 갖고 재산을 갖다가 뭐 몇백조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밀수하는데 협조해가지고 돈 버는 자들도 있고 뭐 특히나 또 비밀을 팔아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농락당한 그 해외 근무 파견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해외를 거쳐서 갔던 대한민국 공직자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야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태워서 과연 주재국에 나가서 우리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포섭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돼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 쳐보면 역대 국정원장 쳐보고 그 국정원장의 가족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제들 중에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역대 국정원 차장, 이 차장까지도 정무진의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죠. 자, 그 차장들 가운데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집 애들이 있어요. 특히나 미국 국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혹은 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결혼시킨 그런 집들도 많고
뭐 차장 정도 수준의 사람들도 그런데 국장 뭐 단장 처장 했던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 혼사를 시킨 경우가 왕왕 많이 있죠. 자, 그런 게 뭐 애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엄살을 떨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미국 시민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을 텐데 조사해 보세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CIA의 협조망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없을까요? 일본이요 공작 우리보다 잘합니다. 일본의 내각조사청이나 일본 경찰 이런 데에 있는 그 요원들은요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편하게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하게 잘하는 나라 있죠. 중국, 러시아입니다. 이런 데서는요 아예 대놓고 들이밀고 들어와서 포섭을 해요. 그리고 돈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로 해서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되면 여성과 잠자리를 통해서 그 여성들과 그 성관계하고 있는 것도 정밀하게 찍어서 기념품으로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협조자로 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 국정원, 그 다음에 국방부, 왜냐하면 무관들도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뭐 기타 등등 여러 개 부처 중에서 포섭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 탐지를 반드시 태워야 됩니다. 일예로 비자 장사 내지는 비자를 해주겠다고 현지의 여성을 사실 뭐 동거녀식으로 데리고 한참 몇 년을 갖다 성적으로 만끽하고 놀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떠나게 됐을 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북경에서 사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처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부처는 얘기하면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들 개들이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만도 못한 것들이니까 나가서도 그 짓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그 부서는 제가 말씀을 좀 생략을 할게요. 이것처럼 지금 검수완박은 폐지가 돼야 되고 공수처 역시 폐지,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돼야 되면서 또 형법상의 간첩죄가 강화돼야 된다는 이런 점이 지금 자유민주당에서 표방하고 있는 5번째의 실천 공약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6번째 실천 방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